안녕하세요. 웹소설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천문장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두, 즉 웹소설로 말하면 첫화 혹은 1화에서 5화,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서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첫 문단, 첫 페이지, 첫 장면 혹은 첫 장.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서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는 독자들에게 마케팅 요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웹소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첫 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화 공식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1화부터 5화까지, 즉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간단하게 3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해서 넣었는데요. 바로 주인공 소개입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에게 주인공을 얼마나 잘 소개하느냐입니다. 이 주인공 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독자를 사로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주인공을 소개하는 방법 2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공 소개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첫 장면에 주인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제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정말 좋아하는데 몇 달 전에 대학로에 가서 로코 연극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약간의 디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극이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처음 이 연극의 시작이 어떤 남자가 나와요. 그리고 여자가 나와요. A 커플이에요. 그 다음으로 서브 커플로 B 커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이 B 커플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B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커튼콜을 할 때는 이 B 커플이 중앙에서 커튼콜을 하고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A 커플이 사이드에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의아해서 제가 주인공 소개를 다시 봤습니다. 소개 페이지를 다시 보니까 제가 서브 커플이라고 생각했던 이 B 커플이 주인공이고 A 커플이 서브 커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중도 적고 커튼콜도 사이드에서 한 A 커플을 주인공으로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첫 장면에서 서브 커플이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서브 커플의 서사가 먼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서브 커플이 먼저 나왔으니까 내가 몰입할 대상은 저 커플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나온 커플들이 비중이 점점 커질수록 왜 자꾸 B 커플이 나오지? 이런 의아함을 가졌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독자들이 몰입할 만한 인물은 첫 장면에 드러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연출이 좋아도 서브 캐릭터가 먼저 나온다? 독자들은 일단 처음에 나온 인물에게 몰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인공 소개 방법 2번째는요.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첫 장면에서 독자들이 내 주인공에게 몰입했으면 좋겠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바로 이 첫 문장의 힘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주인공은 평범하지만 특출난 장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함께 납득할 만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줘요. 그게 주인공의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 독자들이 이 주인공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유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동기가 납득이 되게 보여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죠.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봤는데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애니메이션이 스토리의 정석대로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1화에서 탄지로라는 남자 주인공이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돌아와요. 탄지로가 이 집의 장남인데 가족들이 전부 다 몰살돼 있는 걸 목격을 해요. 유일하게 살아있는 여동생 한 명은 혈귀가 되어버린 상태인데 이때 혈귀 사냥꾼이 와요.
그래서 혈귀가 된 여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이 주인공은 유일하게 남은 이 여동생이 혈귀가 되었더라도 죽이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혈귀 사냥꾼에게 반항을 하면서 1화가 끝이 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탄지로라는 남자 주인공은 원래 평범한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몰살당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남자 주인공에게 남은 선택지는 자신이 혈귀 사냥꾼이 되어서 혈귀들을 물리치면서 혈귀가 된 여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들어야 돼요. 이래서 주인공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스토리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주인공은 평범한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끈기가 대단해서 2년 동안 혈귀 사냥꾼을 위한 혹독한 훈련을 해요. 이게 주인공의 특출난 장점이겠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이때 우리는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했다? 그리고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혈귀가 된 여동생이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주인공에게 동정심이 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의 서사가 충분히 납득이 되었으니까 이 주인공이 여동생과 가족들을 그렇게 만든 혈귀한테 다 복수를 하고 여동생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인공을 응원하면서 점점 스토리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주인공을 소개할 때는 무조건 보여주기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귀멸의 칼날을 소설로 썼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탄지로는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여의고 혈귀가 된 여동생을 살리기 위해 여정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이 이야기 전개가 흥미롭더라도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전혀 소설에 빠져들지 않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탄지로는 진동하는 피비린내를 따라 정신없이 달렸다. 코끝을 찌르는 피비린내는 그의 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탄지로는 짊어지고 있던 바구니를 집어던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었다. 마침내 대문 앞에 도착한 탄지로의 숨이 턱 막혔다. 하얗게 덮인 눈 위엔 가족들의 참혹한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렇게 장면으로 독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아무리 잘 짰다고 하더라도 마치 주인공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처럼 써주지 않으면 독자들이 쉽게 몰입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두 번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되 혼란은 일으키지 말자.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웹소설에서도 그렇지만 어느 소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독자들이 이 소설을 계속해서 읽고 나갈 수 있도록 궁금증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이건 다른 강의 영상에서도 많이 했던 말인데 웹소설은 특히나 편당 시장이기 때문에 무료분에서 유료분으로 넘어가게끔 만드는 호기심 자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기심 자극을 한답시고 복선이나 의미심장한 말을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우를 다시 귀멸의 칼날로 예를 들면요. 만약에 연출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개가 되지 않고 남자 주인공인 탄지로가 열심히 수련하는 장면부터 나와요. 나는 밤낮으로 수련했다. 여동생 네즈코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동생은 오늘도 잠을 자고 있지만 난 수련이 끝나면 늘 그녀를 위해 훈련 내용을 기록하고 편지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고 쳐볼게요. 이게 2화의 내용인데 이렇게 의문들을 던져놨을 때 독자들은 과연 왜 주인공이 밤낮으로 2년이나 수련을 했지? 여동생은 인간이 아닌 건가? 여동생은 왜 오래도록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의문이 들까요? 주인공에게 몰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주인공의 결핍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인공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만 잔뜩 보여주면서 의문만 자아낸다면 독자들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가 수련하는 게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이럴 때는 주인공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인공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를 않습니다. 소설에 기대치도 없어요. 뒷내용을 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일단 독자들이 주인공에게 몰입을 하게 만든 다음 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 동생은 과연 혈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큼직한 의문들,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장면들만 조금씩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세 번째는요. 첫 문장은 조여 쓰되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문장을 조여 쓴다는 말은 간결하고 분명한 문장, 즉 단문을 말하는 거고요.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는 이해할 텐데 정확하게는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마찬가지로 앞서 계속 말하고 있는 귀멸의 칼날로 문장을 만들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탄지로는 바구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것과 탄지로는 짙은 피비린내를 맡았다. 이 두 문장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와닿으세요? 바구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냥 그렇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탄지로가 피비린내 냄새를 맡았다는 건 독자로 하여금 짙은 피비린내? 그게 뭐지? 이 정도 의문을 갖게 할 수는 있겠죠. 그 뒤에 의문을 더하고 싶다면 코끝을 찌르는 그 끔찍한 냄새는 그의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좋은 첫 문장으로 나는 부엌의 개수대에 앉아 글을 쓴다. 그들은 백인 여자를 먼저 쏘았다. 이런 식의 좋은 첫 문장의 예시들은 이 첫 문장의 힘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서두 전개를 느리게 하지 말자. 프롤로그를 되도록 쓰지 말자. 이야기 서두에 회상을 넣지 말자. 미래를 보여주는 서두는 까다롭다. 등 첫 문장의 힘에서는 서두를 쓸 때 주의해야 하는 점들과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들을 광범위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 소설을 쓸 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 잘 안 된다. 보여주기 전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내 소설의 1화, 초반부가 좀 재미가 없다. 유입은 많은데 연동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문장의 힘 책을 참고하셔서 내 소설의 첫 장면, 1화부터 5화 혹은 무료분까지 내가 서두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를 한번 대입을 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문장의 힘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서두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